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김지우입니다. 자, 2부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시국이 좀 시끄럽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7 외무부 장관들이 한결같이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어제부터 시작됐죠.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거기에 5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정부기관,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또 학계, 유명한 그 경제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해결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포럼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럼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얘기하는 향후의 방향, 그들이 어떻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제시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내부의 국내 상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동향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다 결부돼 있기 때문인 거죠. 미국 부동산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같이 움직입니다. 전 세계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에 같이 영향을 주듯이. 따라서 이런 경제 상황들을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의 강의, 제 시간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경청하시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길라잡이 역할 제가 확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해결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2년 전 수준까지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면 1세대 1주택자가 체감하는 세부담 증가폭 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 양재용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빠져선 안 될, 놓쳐선 안 될 뉴스 하나씩 픽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진단 첫 번째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 주택 외지인들의 매수가 무려 30.3%, 역대 최대치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 보유세, 세금을 매길 때 정부에서 세금을 주는데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진짜 반가운 뉴스입니다. 자, 이 세금에 관련된 건데요. 자, 공시지가를 2020년도 수준으로 본다는 거는 2020년 수준으로 본다는 것은 지난해 19.5%, 올해 17.2%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세금 액수가 점점점 더 그 폭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44만 원 내야 될 사람이 자, 이번에 2020년도 이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81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아마 이러려고 새로운 정부의 새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준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서
원하는 대로 세금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자, 이것이 좀 연내에 빨리 정착이 돼서 세금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그 물꼬가 트이면서 좀 완화된다는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자, 외지인이 서울 주택들을 사는 이 지금 통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2006년도에 한 17%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멀스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17%, 20%, 뭐 17%, 15%, 요 16% 정도 오다가 갑자기 2017년부터 19%에서 갑자기 2019년도에 22%, 26%, 30%로 점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지방에 있는 부동산보다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겠다.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서울 도심에 있는 땅, 건물 하나더라도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 빌딩 이런 것들을 사겠다는 이 의지, 니즈, 수요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부과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의 공급량이 많냐는 거죠. 적다는 거죠. 공급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특히 국토부나 서울시 정부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아파트가 매년 5만 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올해 2만 3천 세대도 안 됩니다. 내년에 2만 3천 세대 반토막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12,000개라고 안 나오잖아요. 10,000세대밖에 안 나오면 올해 내년에는 아파트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폭락농자들이 40%가 떨어진다, 뭐 반토막이 난다. 과연 그럴까요? 이 그래프나 통계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떨지 몰라도 숫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살려낸다는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 완화됐지만 시장에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좋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화로 가는 겁니다. 서울 도심의 인기 지역은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보합세지만 오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께서는 너무 막 40% 이상 폭락한다는 그런 일부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재개발 쪽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 그렇다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재개발 쪽에 신경 써야 된다는 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기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던 과거와 다르게 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기대가 쏠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은 분들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투자를 좀 원하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십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투자하자니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소액 투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속 통합 그다음에 뭐 이쪽에 뭐 역세권 시프트 그 중에서도 모아타운이 제일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쪽에 희소성이 높은 재개발지 빨리 갈 수 있는지 이런 곳에 대해서 투자가 좀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찾고 싶은 분들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1:1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성공 투자가 될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받아서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다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들, 해결책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는데, 네. 노량진 재개발지 투자에 이렇게 1억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가지고요. 네. 네, 혹시 그런 물건이나 지역을 좀 콕 집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노량진 투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유 자금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거주 목적으로도 보고 계신 건가요?
거주 겸 투자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돈을 그래도 네. 열심히 모으셨나 봐요. 그죠? 네, 진짜 너무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네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투자는 타이밍이란 말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서두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세미나 주제도 1대1 세미나 주제도 희소성의 가치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희소성. 예. 이 희소성이라는 게 뭡니까? 점점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찾는 사람은 맞는데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살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보석은 귀한 거예요. 그만큼 보석의 가치가 있듯이 재개발지 투자도 지금 똑같다. 희소성의 가치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량진이랑 콕 집어서 얘기하셨는데, 자 노량진 그 짚은 이유는 이미 또 시청자분이 좀 젊으신 분이라 여러 가지 좀 조사 많이 하신 것 같아. 여기저기 네. SNS도 보시고 많이 하셨는데 가능했었어요.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불과 1, 2개월도 전까지만 해도 1억 원 투자로 노량진 투자 가능했다. 딱 1억 1천만 있었으면 노량진의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지 투자 가능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번 그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노량진 이게 뭔지 아세요?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노량진 여기 있고요. 노량진역에 1호선, 9호선, 황금 노선이 다 지나가고 있죠. 바로 앞에가 여의도, 그다음에 길 건너면 한정거장이 용산역. 자 그러면 이쪽 그려놓은 곳이 이게 지금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얼뜻 볼 때 이거 딱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 모자예요, 뭐예요? 이거 뭡니까? 아마 어린 왕자한테 물어보면 보아뱀을 먹은 코끼리가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제가 이렇게 어린 왕자 얘기도 한 겁니다. 자, 이 코끼리 같이 보여진 여기가 뭐냐? 노량진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쭉 나온 데입니다. 이 중에서 자, 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1구역부터 8구역까지는 지금 재개발이 열심히 이게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그랬죠.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1구역부터 8구역까지는 너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사업들이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다 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웃돈이 붙었죠. 프리미엄 피가 5억에서 8억 이상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룸 빌라 예전에 3, 4억이면 사던 것들이 지금 15억, 16억 이상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대감. 여기서 내가 아파트를 받으면 향후에 이 아파트가 25억 이상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프리미엄 피를 웃돈을 8억, 7억, 5억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분이 어디를 찾는다? 이 중에서 1구역부터 그 8구역까지 된 곳 중에서 아닌 곳, 하지만 재개발이 빨리 될 곳,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13구역이고요. 여기가 13구역이고 여기가 9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요 9구역이란 요것과 13구역 여기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뉴타운 지역 중에서는. 아니면 한 군데 더를 투자하시려면 요 앞에 13구역 앞에 여기 노량진 우성 아파트 앞쪽 여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제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1번, 2번, 3번 9구역이나 13구역이나 그 앞에 뉴타운은 아니었지만 요 앞에 여기가 투자처로선 가장 좋다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청자 같은 분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 쟁탈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불과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투자가 1억 1천으로 가능했다. 1억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 나서야 되죠. 있으면 바로 가서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13구역은요. 작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비한다고 있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었죠. 그거를 올해 1월 달에 서울시에서 뉴스가 공지되고 3월 달에 3월 3일, 4일 날에 신속통합에 떨어졌더라도 모아타운으로 다시 공모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여기 13-1구역, 13-2구역, 이 13구역 사람들이 동의서를 얻어서 서울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작구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냈어요. 그 얘기는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럼 모아타운으로 6월 달에 다음 달이죠. 예, 6월 달에 만약에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억 1천 가지고 투자했는데 발표가 되면 바로 상승하겠죠. 그 상승에 아쉬운 좀 어떻게 보면 차가 떠났는데 자 그런 데를 또 발견하면 된다. 그런데 하지만 노량진 아까 얘기하신 곳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요건 지금 물건들이 좀 시중에서 이제 거의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찾게 되면 제가 또 시청자분한테 또 알려드리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1대1 오시면 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에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또 가서 찾아보라고 하고 임장도 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아쉬운 전화였지만 그래도 자 이런 데 또 찾아낼 수 있다라는 희망 가지시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스터디 하듯이 잘 공부하셨는데 요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자 노량진에도 투자할 수 있고 노량진 아닌 곳에서도 아까처럼 한 요 정도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울시 넓고도 크다. 그중에 또 이런 노량진처럼 진주처럼 이런 보석 같은 것 찾아낼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1, 2, 3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물건이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사실 부동산은 매도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만큼 언제 어떻게 사느냐 또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1:1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도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부분들 궁금하세요? 네, 제가 2005년에 용산에 선인 전자상가를 3개 샀었어요. 네, 그런데 근래 이제 이거를 팔라고 두어 번 전화가 왔길래요. 네. 제가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대지가 2.5평, 실평수 6평 요런 정도예요. 그 3개짜리들이.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도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평수로 과연 그렇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현금을 이걸 팔아서 갖고 다른 투자를 좀 생각해 볼까 네. 여쭤보는 거예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용산 네. 전자상가 내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지금 2005년 정도부터 보유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도. 그렇죠. 오래 했어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앞으로 네. 조금 더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지 아니면 지금쯤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를 살펴봐야 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문가의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 시청자 같은 이렇게 투자를 잘하시는 분 전화를 드리면 저도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아유, 그런가요? 예, 네. 투자 잘하셨네요. 자, 이거를 네. 무려 3개를 이제 꼭 잘 갖고 계신데 여기 지금 월세 굉장히 잘 나갈 텐데 월세 잘 나가죠, 여기요? 월세는 사실상 작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음. 지금 이제 대략 한 600에 한 58, 60 이런 정도거든요. 네, 네. 저 네, 60만 원씩 그래서- 3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가치예요.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소득이 생기는데 어떤 네, 한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그 캐피탈 개념, 본인의 자산이 얼마나 계속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이에요. 인컴. 한 달마다 월세가 내가 꼬박꼬박 나오느냐. 월세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갑자기 내 자산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 그런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시청자님은 두 개가 다 계속 어떻게 된다? 월세는 꾸준히 나오는데 갑자기 자산 가치가 아까 우려할 만큼 보유한 사람도 우려할 만큼 아니 대지 지분이 2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시세 한 6억 되지 않나요? 네, 6억이 좀 그거 넘어가요. 봐요. 6억 5천 이상 막 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도 올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싶어서요. 그 이제 가진 시청자가 놀라는 거지. 아니 내가 2평짜리밖에 안 갖고 있는 상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코딱지만한 네. 상가인다. 이 2평짜리가 무슨 6억 5천 7억을 가? 그 이상 더 갑니다. 왜요? 그래요?
명동 땅 보세요. 명동 땅 네. 1억 넘어갈 때 사람들이 무슨 1억이야. 3억 넘어가니까 3억 지금 더 가잖아요. 이태원에 가보세요. 이태원에 있는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까지 그 제1계획 앞길 있잖아요. 거기 평당 얼마 할 것 같습니까? 그쪽 평당이 이태원 땅값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할 것 같아요, 거기? 도저히 모르죠. 그렇죠. 거기가 얼마 전까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억대였어요. 지금 2억이 넘어가요. 아, 땅값이. 그러면 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오늘 누차 강조하는 것은 인기 지역, 도심 지역, 네. 가고 싶은 곳, 뭔가 개발 호재가 많은 곳 이런 데들은 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것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제가 오늘 희소성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은 거야. 왜 강남 서초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서초 아파트 이것들이 계속 올라갑니까? 왜 아리팍 얘기를 하고 왜 동부이천동 얘기를 하고 왜요? 한남동의 아파트가 언제부터 30평이 30억, 40억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부를 소유했고 내가 자산이 있다면 그래 저기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지방에서 아까 30% 이상 다 올라오잖아요. 지방에는 네. 부자가 없습니까? 지방에도 갑부분들 많으세요. 예,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래 서울에 한번 입성하자. 입성할 때 어디? 그래 어디가 제일 좋은데? 그 인기적 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 용산에 지금 선인상가를 가지고 계신데 용산의 전자상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국제업무지구 단지에 있고 그다음에 네. 여기 이편한 세상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전자상가 단지인데 여기를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뭐 이번에 또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국제업무지구 단지 정비창 개발하면서 어떻게 했다? 통으로 한꺼번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밑바탕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 네. 우리 또 전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이낙연 총리 있을 때인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혁신지구로 또 원효로 2가 일대와 전자상가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2천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투여를 해서 이쪽에다 도심 복합개발, 고밀도 복합개발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준비를 해서 지금 짜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알파로 플러스로 덤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을 국제업무지구 단지를 같이 한다. 예, 정말 좋은 뉴스밖에 계속 쌓이게 나쁜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혹시나 뭐 여기에 무슨 저기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에 이쪽에서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네. 그러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럼 국제업무지구 단지 개발 안 할 건가요? 여기면 계속 네. 놀릴 건가요? 그럴 수 그 없는 거죠. 이후에도 또 오르더라고요. 바로 윤석열, 그거죠. 네, 그 발표 후에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처럼 노른자가 없거든요. 서울 한 도심에 공원과 민족공원과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 단지와 남산과 이쪽에 안 할 수가 없는 이거는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곳이다. 지금 15년이 넘게 여기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이거 20년 넘길 건가요? 아니죠. 예,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혹시라도 이번에 누가 되든 오 시장이 되든 뭐 여당 야당 누가 되든 여기 국제업무지구 단지는 밀어붙일 거다. 그렇다면 결론. 자, 3개나 갖고 있는데 3개 중에 아까 한 개는 어떻게 했다고 하셨죠? 한 개는 한 개 정도를 팔을까? 네. 그 중에 2개 중에 또 한 개는 뭐 어떻게 뭐 2개 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증여나 상속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아, 2개는 제 거고요. 아. 한 개를 작년에 딸한테 저기 증여를 했죠. 잘하셨네요. 증여는 아,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증여를 아, 너무 네. 일찍 주는 것도 안 되지만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해 주려고 해도 증여세가 엄청나게 많고요. 향후에 네. 맨 마지막에 상속을 해주려면 자식들이 상속세가 많아서 포기할 경우도 생겨요. 그만큼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증여도 네, 타이밍이다. 작년에 좀 가격이 낮을 때 그때 좀 해줬어요. 다행히. 잘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투자의 달인이자 재테크의 좀 굉장히 성공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정답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개 중에 하나는 증여를 했고 하나는 네. 본인 소유고 하나는 매도하셔라. 예. 그래서 하나 매도한 다음에 그 매도한 걸 어떻게 하자? 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지 쪽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네. 토지라든가 또 다른 곳에 아까처럼 상가나 또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켜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다. 그곳에 또 다른 대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때는 안전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 정도는 매도해서 내가 갈아타기 전략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꾸미자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쁜 네, 불안감이니까 그거를 네. 털시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임장하신 아. 다음에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자. 그래도 발굴 못하시겠다?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나씩 다시 콕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상담은- 다시 뵈야 되겠네요. 너무 알겠습니다. 현명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도 또 살펴보시길 권해드렸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뭡니까, 재개발 자꾸, 나름대로 돈은 없고, 작은 거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재개발 투자요. 예. 네. 오피스텔은 전화도 한 번씩 오고 이랬었는데, 네. 오피스텔하고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발 지역을 또 말씀을 하실 때, 재개발되는 장소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확실하게 어디를 하면 가든지 지정하든지 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시청자들이 오리 잡듯이 네. 그런 핑을 대서 안 좋으니까 아이고, 어디서 답답하셨구나. 한번 가보고 추천을 좀 양계대로에서 내려서 몇 번 그리도록 가보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개발 투자와 오피스텔 투자. 지역도 궁금하시고 궁금하신 점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리무중이 아니라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번역 몇 번 출구로 나가라고 제가 딱 찍어서 한 3군데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우선 그 3군데 이전에 잠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한 금액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 금액을. 그리 많지도 않고 요즘 옛날부터 1억 같으면 되지만 요즘 1억 한 5천 정도. 좋습니다. 1억 5천이면 투자할 때 네. 무지 많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있다. 1억 5천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재개발지 투자처 여기 3곳 제가 찍어 드릴게요. 3곳. 자, 1억 5천 가지고 하는데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한다. 특히 오피스텔 어디 전화 받으셨어요? 어느 동네 어디 하라. 네. 서초동하고 네. 저기 어리공원 있는데 어린이공원 저기 무슨 동입니까? 예, 군자동 쪽, 저쪽에 예, 어린이공원 그거하고. 쪽에, 네, 예. 많이 받으시구나. 자, 이렇게 여기 말고도 무지 많습니다. 오피스텔 지금 그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세권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가까이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요구하는데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자산 가치와 그다음 중요한 게 뭐다? 내 수익 가치. 내가 월세 꼬박꼬박 나온다고 매번 그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피스텔 투자라고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바로 그거죠. 연금처럼, 펜션 연금처럼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은퇴하셔서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요. 월 소득을 50만 원씩 1년 동안 600만 원 받아서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내 캐피탈 개념, 내 자산 가치는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마이너스가 돼 있다. 이거 투자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나네. 근데 사실은 힘들죠. 그렇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올라갈 거라는 거야. 오피스텔 가격이 막 올라갈 거라고요. 오피스텔 가격 여러분 잘 보세요. 시청자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오피스텔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한번 좀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드물다. 그 얘기는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 플러스 또 뭐 있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도 안 되니까 최근에 뭐죠? 가구수에 포함 안 된다고 하면은 라이브 오피스. 살아도 되고 근무도 하고 일석이조다. 라이브 오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불법이에요. 라이브 오피스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그거 고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사신 금액의 시세의 10%씩 고칠 때까지 이행 강제금 계속 나와요. 신고 누가 하냐고요?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그 소유자들이 합니다. 신고 누가 하냐고? 반드시 합니다. 그럼 결국은 잘못된 난방 시설 하면 안 되고 거기 숙식이라든가 거기서 무슨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거를 라이브 오피스에서 많이들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디 할까요? 아까 얘기하셨죠? 자, 제가 3군데 알려드릴게요. 3군데.
자, 세 군데 적어서 알려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세 군데를 적어서. 자, 어디다? 자, 잘 적으세요. 제가 아까 저 첫 번째 어떤 젊은 분이 얘기했던 노량진, 두 번째 한 군데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려면서 상왕십리, 예, 상왕십리 2호선, 예, 여기 2호선, 여기 1호선, 9호선 하나 더 답신리역, 답신리역, 예, 선생님이 혹시나 예, 적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량진역 1번 출구 나오시면 9번 출구 나오시면 1번이나 3번 출구 나오십시오. 1번이나 3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그대로 꺾어가지고 예, 위로 한 5분 이상 걸어가시면 됩니다. 넉넉 잡아 예, 언덕길이니까 한 8분에서 10분 올라가시면 아까 몇 구역? 9구역, 13구역 그리고 13구역 바로 앞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에 가시면 예, 저 금액 갖고 투자 금액 찾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왕십리역 2호선이죠. 상왕십리역 6번 출구, 4번 출구 이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 앞으로 나가시면 6번 출구 나가면 좌측이고요. 4번 출구 나가서 그쪽에 초등학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바로 우측으로 가면 가칭 9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 왕십리 9구역 있습니다. 9구역 가셔서 1억 5천 갖고 물건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번 3번 답신역 내리시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출구 어디로 나가도 됩니다. 예, 4번 출구 나가셔도 되고 1번 출구 나가셔도 됩니다. 이 앞에 뭐 하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그리고 모아타운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4번 쪽에서 쭉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거기 모아타운 A구역, B구역으로 해서 작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던 곳이 지금은 모아타운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 세 곳, 뭐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곳만 돌아다니시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지금 어디 서울에 계세요? 지방이세요? 저 서울 살다가 지방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번 올라오셔야 돼요. 왜? 소중한 본인의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한번 임장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 같은 전문가와 얘기를 하시면 얘기를 빨리 알아들으시는 거죠. 어디가 어떻다, 시세가 어떻다, 그리고 어떻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시고 투자할 때, 내가 판단할 때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현장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아까 젊은 친구처럼 SNS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러 얘기들이 다른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러려면 현장을 본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세 군데 말씀드리는데 꼭 한번 임장하시고 저 한번 찾아오십시오.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네네. 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지방이 뭐 자그만 집 아파트를 뭐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인데 네네. 그 나 앞으로 뭐 그 임대사업자를 해서 그 뭐 또 사면은 또 그 12% 묻잖아요. 네네네. 네. 예, 그래서 그 뭐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해내야 됩니까? 내면 하면 됩니까? 네, 마지막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낼 건가 말 건가. 안 내면은 예, 1가구 2주택일 때 8%, 그다음에 3주택일 때 선생님 말씀대로 12%를 예, 부과하게 됐죠. 취득세 낼 때. 근데 예.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이번에 인수위 TF팀, 부동산 인수위 TF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가구세 포함 안 시키겠다. 어디까지?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빌라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8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예, 이 이하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부과시키지 않겠다. 가구세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법제화시키지 않았지만 자, 이 얘기는 향후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는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 임대사업자 내서 나중에 뭐 세금 혜택도 취득세도 한 85%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그 향후에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분명히 줄 거고요. 그 위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압박들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3주택 이상이 된다 한다면 내셔라. 그러나 2주택이라면 저는 그거는 안 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분도 있으니까 답변 여기까지 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연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핵심 지역들 짚어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임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무중으로 뭐 어디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도 그렇게 좀 아까 시청자분이 이렇게 좀 세밀하게 질문하셨길래 제가 그냥 그 호수까지 출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셔도 사실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막상 저렇게 지도를 보다가 이렇게 현장을 보시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 현장에 계신 부동산 분들이라든가 공인중개사 분들 얘기들이 또 다 틀리고 또 뭐 유튜브나 일반 SNS 얘기하는 분들이 다 말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현장도 보시고 그리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한 1억이나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가장 빨리 투자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을 위해서 성공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모아타운 이쪽에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쪽이 지금 재개발지에서 가장 빠르고 여러분들한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상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제가 성실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방송에서도 다 못해드리는 내용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방학동 동부 센트레빌 매도 후 미륙, 미성, 3호, 3차 이주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방학동인데 요거 매도하고 갈아타기에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제가 이거 보기에는 지금 이제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갈아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제 광운대 역해 여기 이제 미미삼이라고 그래서 미성 아파트, 미룡 아파트, 3호 아파트 이쪽이에요. 근데 요 아파트인데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인데 이 아파트들이 어떤 곳이느냐? 이게 필지가 다 붙어 있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강북의 최대어라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커다란 대규모 단지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 미미삼, 미성, 미룡 3호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길 원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신 시청자분 좀 생각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분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30평대 큰 평수에서 이 작은 평수로 가는 게 맞을까?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셔라. 왜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20억, 30억 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그마한 평수지만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30평대의 좋은 아파트를 갖게 되고 특히나 여기 입지가 광운대라는 곳이 강북에서 서울역 역세권 개발보다 더 많은 서울역이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여기는 1조 8천억 이상이 투자됩니다. 가장 큰 역세권 사업입니다. 그러면 역세권 사업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한 5개 동에 45층 이상의 커다란 정말 주상 복합의 정말 고밀도 복합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요. 그 우측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여기 무슨죠? 이쪽에 지금 강변 쪽에 쭉 따라서 이쪽도 그 생태계 공원을 만들고 또 강변도로 동부 간선도로를 또 지하화시켜서 청담동까지 11분, 15분 이내에 갈 수 있게 여기서부터 청담동까지 10분 내에 간다는 건 얼마나 또 획기적인 일입니까? 이 근처의 모든 그런 개발 요소 또 바로 왼쪽에 뭐가 있죠? 이쪽에 장이 뉴타운이 지금 15구역까지 모두가 다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근처는 지금 전부 다 재개발로 인해서 들썩이는 곳이고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곳이고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들썩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건축뿐만 아니라 인근 역세권 개발 호재에도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09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역 사거리 복층 원룸 오피스텔 투자금 1,000만 원으로 갭 투자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망원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소액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망원역이나 지금 아까 어떤 시청자분도 지금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자, 도심 내에 이런 뭐 사거리든 뭐든 오피스텔은 다 역세권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도 그 금액을 안 갖고 내가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질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유혹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심 내 망원역뿐만 아니라 뭐 망원역이 아니라 뭐 합정역이든 망원역이든 가보십시오. 아니면 도심 내 무슨 이 안에
오피스텔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지는지 보시라는 거죠. 오피스텔 투자할 때 제일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죠? 주변에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급을 체크할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뭘 체크해야 되죠? 그 인근에 고급 일자리가 있냐 이거죠. 예.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하나같이 어떤 게 있었다? 고급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서 재미를 봤다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용산역 앞에 아니면 마곡 사거리, 마곡나루역 근처에 바로 3분 이내의 거리들 다 올랐어요. 삼성역 바로 앞에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 뭡니까? 삼성역, 강남의 최고의 고급 일자리가 다 밀집되어 있는 곳. 용산역 오피스텔 질려도 질 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마곡나루역, 코롱부터 LG부터 엄청난 일자리들이 10,000명 이상이 쫙 창출되는 곳. 이런 데들은 올라가요. 그러나 그런 데가 아닌 일반적인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변에 오피스텔 사서 재미 보고 정말 많이 올랐다. 2배 이상 올랐다. 얼마나 있냐고요.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상가나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제대로 적었던 뭐 토지나 이런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상승 이력이 있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입지를 꼭 따지시고 주변에 개발 호재, 고급 일자리 있느냐 그리고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반드시 주변의 여건을 따진다면 투자하셔야 된다. 신중한 투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들 궁금하세요? 네. 제가 월곡동에 부산 이후 아파트 18년째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보유하고 있고 지금 평택에 송아리에 있는 조합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네, 월곡동 그 두산 이후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곡동에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럼 여기를 매도하고 평택으로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네. 본인이 조금이라도 궁금하고, 목소리도 고우십니다. 조금이라도 이 고민이 있으면 네. 전화 막 이렇게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부자가 되는 네, 거고요. 여러분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은 누가 움직인다? 적극적인 사람이 움직인다. 세상은 또 어떠나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월곡 두산 아파트, 두산 위브 아파트. 이걸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왜? 다른 데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아파트 많이 안 올랐거든요. 가격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까 평택에 보니까 그 지주택 조합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이 지주택 조합 아파트가요. 성공 확률이 4%에서 5%도 안 돼요. 100개가 시작하면 95%는 다 그냥 망가지고 다 해산되고 조합원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파산되고 돈도 못 돌려받고 이러는데 행운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럭키하신 거예요. 왜? 내년에 입주되니까 다행히 성공적으로 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복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분이다. 절대 비관적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지주택이 남들은 다 95% 이상이 꼬꾸라지는데 내 거는 됐네? 굉장한 운이 좋으신 분이야. 운이 대박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지주택 아파트 사실 반값 아파트라고 해도 중간에 아마 분양비 조금 더 내셨을 거예요. 세상에 지주택 아파트 반값 아파트 분양가 더 안 내고 추가 분담금 안 내고 입주하는 데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된다. 그건 잘하신 거야. 그러나 저는 오늘 시청자분에게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월곡 두산 위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평택에 있는 아까 그 지역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그쪽 아파트 있는데 지역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근데 송아리요, 송아리. 송아리 그쪽이고 맞습니다. 그쪽에 이제 평택 자체가 삼성전자 대규모 단지 100만 평에 들어오고 LG도 들어오고 미군 애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쪽에 평택 항구도 있고 굉장히 평택이라는 곳이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이런 때 두산 위브와 지금 평택 아파트인데
저는 자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두 채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셔야 된다. 예, 안 올라가는 거 끝까지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약간의 비인기 아파트 끝까지 갖고 계시지 마시고 뭐 타러 1가구 2주택이라는 예,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예, 끝까지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무거운 멍에를 덜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옷에 딱 맞는 내 몸에 딱 맞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셔야 된다. 그럴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자 여기는 내년에 입주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두산 이브 아파트에 대해서 매도를 좀 생각하시고 순차적으로 저것도 매도하시고 예 그리고 또 매도하시면서 그 돈을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를 찾고 예, 투자처를 좀 찾아 놓으시고 예 그러면서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에 대한 첫 번째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자 먼저 두산 이브를 매도 전략으로 가시고 매도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같이 발굴하고 동시에 그리고 내년에는 평택 아파트도 상황 보시면서 또 역시나 매도 전략 나가서 최종점은 마지막 종착점은 뭐다? 내가 정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후에 다른 투자처를 또 생각해 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692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인천 구도심 일대 모아타운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안 그래도 이 대면 상담에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천 구도심 일대예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이 자꾸만 요새 이제 모아타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질문 주시는데요. 모아타운은 예, 인천은 없습니다. 인천은 없고요. 모아타운은 어디에 있다? 예, 서울 도심에만 있는 거예요. 예,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새롭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만든 게 그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예, 모아타운으로 대형 단지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인천 구도심이나 이런 데 투자 금액이 뭐 5천 이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천의 아파트를 새로 받았을 때 입주권을 받았을 때 과연 20억 30억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투자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한 1억 원 정도를 높이더라도 서울 도심에서 모아타운이 될 만한 곳 그래서 향후에 아파트 값어치가 예,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상승폭이 높은 곳 향후에 시세 상승이 높고 미래 가치가 높은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예, 여기를 보시지 마시고 서울 도심에 눈을 돌려서 찾으시라라는 답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타운 정책 만약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새로운 서울시 시장이 된다 하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이자 하나입니다. 왜? 공급을 만들어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은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투자금이나 투자 기간 등 상황에 따라서 이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고 계획하셔야 되는 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길잡이가 되어드릴 1대1 대면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상담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1대1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왜 모아타운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하 주차장도 서울시가 만들어주겠다, 공원도 만들어주겠다, 커뮤니티 시설, 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도 만들어주겠다. 도로가 좁을 때는 인프라 시설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동시에 또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또 종상향시켜주겠다. 지종이 1종 2종이면 2종 3종으로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나홀로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는 1000세대 이상의 모아타운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과거에는 10년 다 이상이었잖아요. 모아타운은 4년 이내다. 5년 이내 새 아파트를 받는다면 여러분 투자 안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아타운 개발지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해야 될까? 어디가 모아타운으로 적정한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대1 상담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내 자신의 투자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향후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미리 좀 하나 선점해 놓겠다. 선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할 때 오히려 더 빨리 선점 투자가 필요하다. 오늘 1억 투자, 내년 되면 2억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서울 용산이나 한강변 자양 사동 보십시오. 당시에 1, 2억 투자가 지금 모두 4억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의 1억 투자 내년 되면 2억, 3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선점하시기 위해서 바로 투자 상담 신청하시고 와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희소가치 높은 소액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상담 꼭 신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 그리고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